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던 소인수 분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건데, 소인수 분해는 자연수의 성질을 보다 이제 깊게 우리가 살펴보고자 사용하는 어떤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인수 분해에서 우리가 떻게 소인수 분해를 활용하고 그리고 소인수 분해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낱낱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인수 분해란 우리가 얘네들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 소인수라는 말이 등장했다시피 우리 소인수 분해란 어떤 수를 소인수로 분해하는 겁니다. 자, 너무 뻔하게 얘기를 했나요? 소인수 분해는 소인수들로 분해하는 거다. 요렇게 일단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 소인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소인수는 두 말의 합성어예요. 소수와 인수를 합친 말입니다. 소수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네요. 소수는 정의가 뭐였죠? 자, 있는 그대로. 그렇죠.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숫자를 우리는 소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는 인수라는 아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인수가 과연 뭘까? 자, 인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수를 곱셈으로 표현할 때 그 곱셈으로 표현되어진 수를 원래 숫자의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24란 숫자는 1 곱하기 24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2 곱하기 12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얘는 3 곱하기 8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꾸 이거를 틀리네. 는 그다음에 4 곱하기 6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곱셈으로 표현하는 요 1, 24 그리고 2, 12 그리고 3, 8 4, 6처럼 24를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 이 숫자들을 우리는 모두 24의 인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럼 이 개념이 굉장히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짝 얘기했던 약수하고 엄청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수는 거의 약수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풀이를 할 때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인수는 일단 정의는 곱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들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약수하고 그 개념이 굉장히 비슷하다. 단,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래 약수라는 건 나눗셈으로 정의를 하는 거고, 인수는 지금처럼 곱셈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는 인수나 약수나 똑같이 취급해도 결과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완벽히 똑같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인수라는 말의 정체가 이제 완벽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아, 소수이고 또 동시에 인수면 되겠다.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바로 소인수 분해의 정체는 소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24라는 숫자를 예를 들었는데, 자, 사실 24는요 우리가 2 곱하기 3으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2를 3번 곱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해.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라고 깔끔하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이 표현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얘네들 24를 지금 2, 3이라는 소인수들로 분해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24의 소인수는 2와 바로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인수를 얘기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가끔씩 이제 친구들 중에서 요 거듭 제곱의 표현을 보고서 얘네들을 소인수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자,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보다시피 요 2의 세제곱이라는 건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8이죠. 8은 소수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2의 세제곱이라는 덩어리의 숫자를 소인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만약에 이 거듭 제곱된 꼴에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다면 누구를 갖고 얘기해야 되느냐? 요 지수를 제외한 밑 숫자들만 가지고 우리가 소인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직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노트 페이지를 바꾸고, 자,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나눗셈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좀 나눗셈의 기호를 반대로 씁니다. 가령 6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나눗셈을 할 건데, 요렇게 니은자처럼 우리가 원래 했었던 그 나눗셈 기호를 뒤집어서 이렇게 써주고, 요 옆에다가 60을 나눌 수 있는 약수를 써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수와 인수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약수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인수를 쓴다는 거기 때문에, 자, 60을 나눌 수 있는 숫자 2죠. 그러면 그 몫이 30이 될 거고, 다시 한번 우리가 2라는 수로 나눠서 몫을 15로 만들었고, 또 3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몫이 5 하고, 요렇게 이 마지막에 나오는 몫이 소수가 될 때까지, 요 마지막에 나오는 수가 소수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요 과정을 반복해서 써주면, 지금 요 가장 바깥에 적혀진 숫자들 있죠. 요 2, 그리고 2, 3, 그리고 요 5까지, 이 숫자들이 바로 60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나오는 소인수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개수도 우리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2가 2개, 3이 하나, 5가 하나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이 표현을 2가 2번, 그리고 3이 한 번, 5가 한 번 곱해져 있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다. 누가? 요 60이란 숫자가. 하고 요렇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60이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를 떠올리는 겁니다. 물론 이 숫자는 2와 30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때로 어떤 친구들은 이거 4하고 4하고 15의 곱이네 하고 요렇게 떠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두 숫자의 곱으로 요렇게 뭐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 과정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더 이상 어떤 두 숫자의 곱으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소수까지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찢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30은 2와 15의 곱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3과 5의 곱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2 곱하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5는 3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장 바깥에 있는 숫자들, 요 숫자들 바로 소인수들을 이제 체크해서 아까 적었던 거듭 제곱의 표현으로 다시 완성시켜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가 2번, 그 다음 3이 한 번, 5가 한 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 2번, 3이 한 번, 5가 한 번, 이렇게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도 물론 쓰긴 하지만,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나중에 뭔가 계산을 우리가 직접 할 때 뭐 실수를 줄인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간략하게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방법이 안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한 내용은 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누구를 구할 수 있냐면 페이지를 바꿔놓고 자, 누구를 이용할 수 있냐면 바로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 구하기. 자, 우리가 여태까지 그 배웠던 자연수들을 소인수 분해를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64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64는 2를 선생님이 먼저 얘기할게요. 네, 6번 곱한 숫자입니다. 4번, 5번, 6번. 그래서 거듭제곱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내주면 2의 6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64는 과연 약수가 몇 개일까요? 자, 잽싸게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법대로 한번 적어본다면 약수들을 쭉 써줄 때 우리가 짝꿍 순서대로 적죠. 1,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2, 32 곱해서 64를 만드는 두 수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 16, 그 다음 8, 끝이네요. 그러면은 요 숫자들을 쌤이 이렇게 완성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이 1, 2, 4, 8, 16, 32, 64 모두 몇 개입니까? 7개죠. 자, 근데 이 숫자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아주 재미난 결과가 있는데 자, 1은 일단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1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는 2가 한 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 지수에는 선생님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조금 써줄게요. 사실 이 모든 자연수에는 지수에 1이 적혀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생략되어져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를 한 번 곱했다는 뜻에서 2의 1제곱 그냥 2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4는 그렇지 2의 제곱 8은 2의 세제곱 16은 2의 4제곱 32는 2의 5제곱 64는 2의 6제곱 뭐야 이거 오잉? 2의 6제곱에서 얘네들 지수를 하나씩 줄인 모습으로 등장되어지는 숫자들이네 라고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 이 지수만 보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완전히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아이들을 약수가 몇 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 6제곱이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이렇게 6개는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숫자의 약수가 될 수 있는 이 1이라는 숫자 요 하나만 우리가 추가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4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이 64는 2의 6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6에다가 요 1이라는 거 하나 더 더해서 6 더하기 1개 즉 7개가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얘네들 모양 숫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떤 한 숫자에 완전히 거듭제곱꼴로 표현되어지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 숫자들의 즉 여러 소인수들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어지는 모양 즉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얘네들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또 숫자 하나를 택해 볼게요. 어떤 숫자를 얘기할 거냐면 이번에는 좀 간단한 걸로 해볼까요? 자, 18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18은 소인수 분해하면 선생님이 이것도 미리 좀 적어볼게요. 18은 2 곱하기 9죠. 근데 9는 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얘네들 이 방법을
요 친구에게 적용을 할 건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각각의 거듭 제곱을 따로 빼줍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이 2의 거듭 제곱과 3의 거듭 제곱 요 두 개의 우리 무리들을 따로따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이 2의 아까 여기 선생님이 숫자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 2의 1제곱 2가 하나 곱해져 있는 거 이 숫자의 약수를 한번 세볼게요. 당연히 1과 2가 되겠죠. 1과 2가 될 겁니다. 2의 약수 1과 2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3의 제곱의 약수를 써볼게요. 자, 3의 제곱의 약수는 지금 여기 위에서 살펴봤듯이 선생님이 그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적어볼게요. 1은 당연히 약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하나 곱해진 3이 요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마지막으로 3의 제곱의 약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전체적으로 결론이 이 30, 미안합니다. 갑자기 30이라니. 저 이 18의 약수라는 건 지금 소인수 분해를 표현했을 때 각각의 거듭 제곱 꼴의 약수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의 조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 곱해져 있는 1과 여기 그 약수가 될 수 있는 이 1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럼 이 숫자가 얼마죠? 1 곱하기 1이죠. 그 다음에 요 옆에 1과 3을 이렇게 연결한 거 1 곱하기 3이죠. 그리고 1과 3의 제곱을 연결해서 곱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1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리고 또 여기 2와 1을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2 곱하기 1이죠. 일단 계산은 나중에 표현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2 곱하기 3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2 곱하기 3의 제곱 이 숫자들이 바로 18의 약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 계산해봐서 우리가 확인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2구, 요건 6이고 이제 마지막 요 숫자가 18이죠. 실제로 18의 약수들을 일일이 적어봤을 때 나오는 수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요거를 지우고, 요걸 이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요렇게 표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먼저 이 2로 나타낼 수 있는 거듭 제곱 꼴의 약수를 요렇게 적어줍니다. 1부터 시작을 해야죠. 모든 수의 약수 1, 그리고 2 들어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는 아이들의 약수를 가로로 요 위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수의 약수는 1이 들어가죠. 그래서 1부터 항상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3 적어주고 3의 제곱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표를 만들어주면 요 숫자 두 개가 만나서 곱해지는 숫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여기 적어주면 요 옆에서 선생님이 정리한 숫자들이 될 거고 우리가 개수를 원하면 개수는 여기 가로에 적혀 있는 두 개와 세로죠. 세로에 적혀 있는 두 개와 가로에 적혀져 있는 이 세 개를 곱해주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2 곱하기 3이 6개가 18의 약수의 개수라는 뜻이죠. 그럼 만약에 어떤 숫자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우리가 A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자 문자라는 건 모르니까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어떤 모르는 수의 단 여기서 A, B는 이제 소인수라고 가정하고 이 A라는 소인수가 m개 곱해져 있고
b라는 소인수가 n개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a의 m제곱이라는 무리와 b의 n제곱이라는 무리의 약수들을 각각 따로 봤을 때 요 a의 m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의 개수는 이 m의 개수에서 하나 더한다고 위에서 언급했죠. 아, m에다가 1을 이렇게 더해주자. 그리고 요 b의 n제곱의 무리에서 나오는 약수의 개수는 bn에다가 지수에다가 1을 더해주자. 그리고 이 둘을 뭐하면 곱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a라는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이제 다른 특징들도 많지만 우리는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해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연습은 한번 다음 동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